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학 제5부 가운데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2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기억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인데 한번 기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이란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내용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상주불멸의 아를 부정한다는 것은 맞지만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치원이죠. 쭉 우리가 살아온 과정 전체를 오치원으로 말씀드리는데,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는 오치원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색, 수상, 행식 중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주불면의 자아가 없다고 해서 무아라고 하는데, 한 가지 연속성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정으로서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무아윤회를 할 텐데, 무아윤회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정으로서의 자아라고 설명을 드리고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인과적 연속성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일성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뜻에서 가아라고도 하지만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비록 가아라고 할지라도 나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억이 없다면 윤회에도 의미를 잃을 겁니다. 한번 HM이라고 부르는 헨리 몰렛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억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몰렛은 보통 H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HM은 지능도 높았고 상냥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9살 때 간질 증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7살 때 겪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간질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수술로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진단을 받고, 캐나다의 우선 신경외과 의사 윌리엄 스코빌 박사의 집도로 HM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질의 진원지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의 뇌 부위는 우리 그 축두엽 중에서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림에 보이죠? 어디가 해마인지. 그런데 수술 후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HM의 지능이나 성격에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능도 좋았고 성격도 아주 사근사근하고 부치심성이 있었고 또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변함이 없었는데,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는 조금 전에 자기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상대방을 전혀 누군지 기억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담당 의사나 간호원을 볼 때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정중히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나타난 이 HM의 특이한 증세 때문에 그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온 브렌다 밀러라는 그 사람이 거의 50년 정도 이 HM과 함께 지냈는데, HM을 만날 때마다 브렌다 밀러는 자기를 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밀러 박사가 몰렛을 상대로 다양한 기억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뇌 연구에 엄청난 진보가 일어났고, HM의 증상이 학계에 널리 알려져서 이제 학자들은
이 기억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죠. 그 HM은 수술 이전 상황에 대한 기억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20초 내지 30초 정도 지속되는 단기 기억도 정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수술 이후 경험하는 새로운 상황을 오래 기억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 중에 해마가 잘려나가서 장기 기억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헤일리 몰레슨도 의사도 해마 없이는 새로운 기억이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 당시 의학계가 이걸 몰랐던 거죠. HM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 HM을 통해 해마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의학계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한테 나타난 신기한 현상은 곧 의사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1957년 처음 논문이 나온 이후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HM을 연구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인간적으로 끔찍하게 아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연구하러 온 사람을 다 차단하고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만을 연구하도록 연구실에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MIT의 뇌인지 신경과학자 수잔 코킨입니다. 그러니까 수잔 코킨은 연구자로서 HM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으로서 굉장히 아끼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잔 코킨은 이제 그 HM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HM의 이 얘기는 2001년 개봉된 영화 메멘토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멘토의 모티브가 바로 HM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책도 여러 권 출판됐습니다. 2013년에 코키는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이라는 책을 써서 HM의 삶과 매력을 세상에 전했는데 이 책에서 수잔 코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옮겨 썼는데 어제가 없는 남자에 나오죠. 이 책의 128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30초의 단기 기억에만 의존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헨리가 겪은 일은 틀림없는 비극이지만 정작 헨리 자신은 좀처럼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이 없었으며 항상 헤매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기억 없으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아마 헤매지도 않았던 모양이죠. 헨리는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순간을 그냥 살아갔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헨리 몰레슨에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헨리 몰레슨에게 과거란 무엇이고 미래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5분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을 통해 매번 새로 인식해 했던 이 헨리 몰레슨에게는 나라는 단어가 무의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제의 나와 그저께의 나와 10년 전의 나와 이렇게 쭉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전체를 놓고서 나라 그러는 건데 이걸 모른다면 과연 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HM 사건 다음부터는 환자의 상태가 아무리 유독하다 해도 뇌의 좌우 양쪽 모두에서 해마와 그 주변 조직을 절단하는 수술을 요즘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한다면 그것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텐데 부처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장암경 제13권 제3번 아마주경과 디가니까야 세 번째 암바타의 경에 보면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숙명통을 닦아서 무수한 갖가지 일들을 기억해 무수한 생애에 걸쳐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나는 것을 본다. 부처님은 숙명통을 닦아서 과거 전생을 다 기억해내고 거기서 무엇을 했다는지 안다는 뜻이죠. 삶은 지나가는 매 순간을 제외하고는 기억입니다. 이 순간은 물론 뭐 기억이 없어도 뭔지 알겠지만은 그 전이라면 그건 기억을 해야 되죠. 바로 우리라는 건 누구냐면 우리 기억입니다. 기억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뭘 가리켜 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기억이란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이상입니다. 바로 정념의 1차적 의미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사띠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심리학자들이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강의 뜻을 말하자면 마음에 둔 대상을 잊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마음에 둔 대상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기억을 뜻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려면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띠에 따르는 개념이 바로 또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기억이 있어야 올바른 알아차림이 있겠죠. 보통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띠와 알아차림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띠는 그야말로 마음의 챙김이라 치면 알아차림은 쌈빠자나라 그래가지고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사띠 확립과 올바른 알아차림을 실천해야 된다. 즉 사띠를 해야 쌈빠자나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대상을 잊지 않고 지켜보는 것, 즉 사띠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새끼줄을 잘못 보고 뱀이라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줄을 보고서 그 뱀이라고 본다면은 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새끼줄을 새끼줄인 줄 알고 뱀이 뱀인 줄 알려면 먼저 올바르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것이 나오는 거죠. 사띠는 현재 마음 챙김으로서 번역하지만은 지금 현재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이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데 1차적인 의미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살펴보죠. 쌍유따니까야 46품의 세 번째 경 계행의 계행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수행성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그때 사띠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행성이 깨달음 고리를 닦으면 그때 수행성의 사띠의 깨달음 고리는 닦임으로 원망해진다. 첫 번째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쌍유따니까야 48분 분별의 경에 보면 이런 말이다. 세상의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기억을 잘하고 옳고 그름을 우리 보통 분별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단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오래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상기도 결국 기억이죠. 사띠를 확립한다면 수행승조 이것을 사띠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암경 24권 염처경에 이런 말입니다. 비구는 몸을 관찰하기를 몸과 같이 한다. 관찰하는 모습을 잘 받아들이고 생각한 바를 잘 기억하나니 마치 어떤 사람이 앉아서 누운 사람을 관찰하고 누워서 앉은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 뭘 하든지 간에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억은 이렇게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네 번째 경 두려움과 공포의 경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바라물이요.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사띠가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사띠가 확립되면 잊어버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치매를 걱정하는데 사띠 훈련을 잘하면 치매도 예방이 되겠네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도 이 사띠 훈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평안하여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습니다.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에서 보듯이 수행에는 반드시 올바른 기억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억은 우리가 똑바로 깨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불교 수행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의식이 깨어있음을 뜻하는 건데 완전한 깨달음이란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의식이 의식과 하나로 통합이 돼서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은 의식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된 경지,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올바른 기억이 필수이고, 그리고 기억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사티 수련을 꾸준히 하면 의식은 깨어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티 훈련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수행에도 행복한 일상생활 영위에도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잘 살핀다는 것인데, 그릇된 욕망도 내가 그릇된 욕망을 한다는 걸 살피면서 하면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일상생활이 행복해지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반야를 얻게 되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끌려다니는 로봇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냄과 짜증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허망한 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니까 허망한 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실을 보고 진실된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13강에서는 이번에는 집단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의 단순한 한 사람의 기억을 말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면 인류, 또는 뭐 민족이면 민족 전체 집단 기억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